안녕하세요. K스테디움의 김판종입니다. 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태블릿에서는 영상이 아직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제 그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는지 아직 댓글이 없으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원송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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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인터넷 송출 시간 때문에 저랑은 조금 차이가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성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K스테디움 김판종입니다. 네, 어, 오늘이 벌써 세 번째네요. 어, 지난 2월에 그 첫 미덥 때보다 송출이 원활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도 벌써 세 번째 미덥인데,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먼저 짧게 짚어보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사실 조금 복잡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추후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제 OTP 필수 설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처음 이용하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렵거나 불편하신 내용은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임 처리 기능 추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건 열심히 잘 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테디움의 덱스나 또 수압, 아테네 수압과 보상 토큰인 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마지막 순서에는 Q&A 시간에 많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K스테디움과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료와 함께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사전에 열심히 촬영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저는 영상이 끝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끝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이 끝나고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Share the Future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K스테디움의 기초 코인의 리브랜딩과 이와 관련된 KOK 토큰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책의 변경, 오픈 플랫폼에 관련 현황, 투자 심사위원 선정 또는 순위 보상의 정책 변경 및 기타 편의사항에 대한 계획, 그리고 유동성 프로토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스테디움의 기초 코인이었던 KOK를 새롭게 리브랜딩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K스테디움의 생태계는 다소 폐쇄적입니다. K스테디움의 생태계에 들어오려면 코플레이를 거쳐야 하다 보니 생태계 확장과 활성화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많은 거래소와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더욱 많은 유저들이 K스테디움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는
편한 루트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기존 홀더분들에게도 여러 부분에서 이득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장을 고려하다 보니 기존 KOK 플레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ERC20 기반의 KOK와 혼란이 예상되었고 이 부분의 해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K스테디움의 그라운드 체인 기반 KOK를 K-스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브랜딩 하려 합니다. KSTA, K-스타라는 새로운 티커의 명칭, 이 K-스타는 K스테디움의 이름을 계승한 것으로 변경 시점은 대략 4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스타의 리브랜딩이 완료된 이후 KOK를 K-스타로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또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브릿지와 채굴자산 이전에 대한 변경 및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OK 플레이에서 K스테디움 생태계로 이전하는 방법은 브릿지를 통한 방법과 채굴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릿지는 ERC20 기반의 KOK를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KOK로 변경하여 K스테디움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브릿지 서비스는 브릿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오픈하는 시기는 4월 말경에 덱스 출시 전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더리움이나 USDT 그리고 KOK 토큰이 앞서 말씀드린 아테네 수압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 변경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굴자산 이전의 경우는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재오픈 되었었습니다. 4월 중순경에 재원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재오픈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재오픈 시에는 채굴자산 이전의 보상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변경안에 대해서 별도로 공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K스테디움으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닫혀 있는 만큼 KOK 플레이 마이닝 풀의 신규 투자를 통해 K스테디움으로 넘어오는 방법에 대해 KOK 재단 측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K스테디움은 무한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스타의 리브랜딩을 비롯하여 브릿지와 채굴자산 이전의 정책 변경 그리고 서비스의 런칭은 이 생태계 확장에 소석이 될 것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픈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플랫폼의 목적은 결국 다양한 DAB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서 더욱 풍성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고 저희는 어떠한 DAB라도 K스테디움의 플랫폼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다양한 DApp 사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체인의 개발 연동 프로세스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오픈 플랫폼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연동 이슈가 있었던 프로젝트들에게 이미 배포가 완료되어 현황을 체크하고 있고 공유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된 버전의 매뉴얼은 4월 중에 공개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내용은 투자 심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K스테디움은 현재 커뮤니티 풀의 자금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노드래곤의 다음 투자 프로젝트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선정 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보상과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할 조직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편 후 투자풀 운영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2개 기관에서 투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투자심사위원회는 더 나은 프로젝트들을 선발하기 위한 성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발굴, 사업 실사, 토크노미스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제안 등의 1차 심사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상위 기관으로 투자풀 운영위원회가 신설되어
K스테디움 커뮤니티 풀의 전체 운영 관리와 최종 심사 결과를 공유하게 되며 투표를 통해 투자가 결정된 프로젝트의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 역시 담당하게 됩니다. 투자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으로 검토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평가를 제공하여 공정한 프로젝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K스테디움의 커뮤니티 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투자심사위원회와 투자풀 운영위원회에 모시기 위해 포럼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및 선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포럼을 통해 선발 공고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만큼 후보분들의 연관된 업무의 이력이나 자격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하여 투표를 통해 선발된 후에도 2회 정도 추가 심사 과정을 통해 적격성을 검토하여 각 위원회의 자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선발된 각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역할의 수행에 대한 소정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수는 물론 코인이나 토큰으로 지급되게 하며 기본적으로 투자 심의 참여에 의해 보수가 정해집니다. 월 고정급이나 참여 건수,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할지, 또한 어떻게 인센티브를 책정할지에 대한 세부 방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력 있는 SOM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투자 현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스테디움 앱 하단 커뮤니티 메뉴로 들어가셔서 상단의 인베스트먼트 탭을 누르시면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목록이 나와 있고 목록을 선택하시면 해당 투자건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이 투자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순위 보상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커뮤니티 SOM분들의 개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많이 고민스러웠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드 보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주셨기에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더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K스테디움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SO분들의 합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노드에 집중되어 있는 보상 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K스테디움은 SOM분들의 위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위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5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위 노드에 SOM분들이 몰리면서 해당 노드에서 분배되는 수익이 적어져 오히려 하위 노드의 수익이 상위 노드를 추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드의 순위 보상 단계별 추가 보상률을 기존 50%에서 10%로 조정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순위 보상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면서 일부 노드에 SOM 위임이 편중되는 현상이 해소되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서도 4월 중에 커뮤니티를 통해 발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스테디움은 DPOI의 합의 알고리즘 특성상 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제공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유동성 프로토콜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동성 프로토콜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비교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의 리도와 같이 투자된 자산을 담보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DPOI는 투자의 개념이지만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일부 유저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K스테디움은 투자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의 구축을 제안받았고 이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통해 K스테디움이 현재 KOK나 K스테디움 유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을 그의 생태계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개발사가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시 시기는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미드업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이벤트로 해커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인넷의 생태계와 전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온체인 되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 구조를 그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해커톤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의 메인넷에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D앱들을 온체인하기 위한 방안이자 K스테디움의 홍보를 위한 방안인 만큼 좀 더 완성도 있게 준비하여 추후 일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난해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어렵기도 한데 DPY는 더 어렵고 거기에 스왑이나 DEX 그리고 유동성 프로토콜까지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해가 더 어렵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K스테디움과 관련된 아카데믹 컨텐츠들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력이나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포럼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안 사항들과 공지 사항들을 보실 수 있는 채널이라면 텔레그램은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주요 사항들에 대한 공지들만 올라가는 채널인 만큼 중요 공지들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포럼을 통해 공유 드릴 테니 입장하셔서 K스테디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실시간 화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Share the Future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지금 1000명이 훌쩍 넘었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잠시 후에 실시간 질문을 통해 알려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K스테디움을 저와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 박윤성 부사장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셔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K스테디움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박윤성입니다. 네, 네, 지금 인터넷 송출 시간을 보니까 그 댓글과 기타 연 화면의 공유가 한 15초에서 한 30초 정도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질문들을 갑자기 올려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박윤성 부사장님께서 네, 질문 중에 꼭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은 먼저. 네. 제가 지난번에 진행한 것처럼 몇 가지 질문을 선택해서 공지 드린 대로 저희가 리워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할까요? 이게 진나온님이 K스테디움 현재 상장 네, 계획 언제 네. 잡혔냐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라온님께서 K스타는 현재 상장 계획이 잡힌 건가요? 잡혔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라운드 체인을 지원해줄 거래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글로벌 거래소이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상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상장 시기와 관련된 정확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지만 지금 열심히 거래소와 협의 중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세 군데 거래소 외에 이 K스타의 상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에 새로 상장되는 거래소는 신규 거래소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KOK가 상장되어져 있는 거래소와 또 K스타의 상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장 거래소나 시기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결정된 거래소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결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공지를 통해서 상장 공지를 통해서 상장 시기와 기타 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상장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연하게 이제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장 시기에 대한 건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들을 대략 보면 네.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 네. 오늘 설명을 듣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또 다른 아카데믹이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카데미나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는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편안한 자료를 만들어서 공지할 테니까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질문들만 제가 받아서 일단 오늘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스텔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네. 채굴자산 이전을 재오픈한다고 하셨는데 재오픈 종료 이후에도 다시 오픈될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분명 추후 재오픈 여부 일정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완료되면 저희가 또다시 이것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오픈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협의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재오픈 많이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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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번째 질문도 좀 빠르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에 질문부터 조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화진이님께서 순위보상이 10%가 되면 순위보상 차이가 10%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순위보상의 간격이 10%가 되면 상위 노드의 수익이 하위 노드보다 높아지는 거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백서에 쓴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해도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늘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50% 그러니까 간극이 서로 노드끼리에 대한 간극이 50%였다가 이제 10% 순위 노드 10%로 변하면 이제 상위 노드하고 상위 노드가 하위 노드보다 높아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K스테디움 활성화, 생태계 확장에 있습니다. 더 많은 SO분들의 참여는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SOM분들의
노드 위임 편준 현상을 해소해가지고 노드 간의 심한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경된 정책은 단순히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고려했겠지만 상위 노드의 쏠림 현상을 해소시켜서 하위 노드들, 즉 더 많은 SO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SO 및 SOM들에게 분배되는 보상의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임이 많고 적구를 떠나서 투자 전략에 의해서 약간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노드들에 대한 확장을 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순위보상의 간극의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서 많은 SO분들의 참여, SOM들과 또 SO들의 참여가 많이 확장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번에는 정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토큰 수합이나 유동성 프로토콜, 네, 맞습니다. 기타 여한 얘기를 네. 많이, 그러니까 유동성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네. 여기 질문, 네, 유동성 네. 프로토콜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우님께서 올리신 질문인데요. 유동성 프로토콜이 도입되면 커뮤니티 풀에 넣은 자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현금화 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유동성 프로토콜이 기존에 다른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이나 이런 다른 데 많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 케이스타디움을 지금 막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자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어도 생소하시죠? 유동성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 근데 기존에 블록체인 사이드에서는 유동성 프로토콜에 대한 서비스들이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KOK 또 K스테디움에서는 투자하신 자금은 어쨌든 투자 자금 펀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된 토큰만 현금화하실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익만 창출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DPOI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참여하면서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외부에서 그 유동성 프로토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들이 K스타디움의 어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한테 꽤 오래전부터 제안이 온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성 프로토콜은 커뮤니티 풀에 투자하신 KOK, 즉 콕을 바로 현금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 SO, 즉 KOK를 투자하시면 SO 위임에 둔 SOP를 받으십니다. SOP를 현재 받고 계시고요. 그 SOP를 위임을 해제하고 유동성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재위임하게 되면 그들이 제공하는 유동성이 가능한 토큰이 지급이 됩니다. 즉 SOP를 위임을 하고 그 위임한 어떤 프로젝트 팀에서 또 다른 유동화 가능한 토큰이 지급이 되고 이 토큰은 덱스나 아니면 중앙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SOP를 받으신 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인케이스타, 네. 인케이스타라는 어떤 토큰으로 다시 위임을 하게 되시면 인케이스타라는 어떤 토큰을 또 받게 되실 겁니다. 1대1로. 그럼 인케이스타는 덱스나 중앙거래소를 통해서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받으신 유동화 토큰을 매도한 경우에는 위임을 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그 리워드 보상이
이나 아니면 리워드 보상으로 받은 것이나 아니면 위임 해제 등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그 유동성 프로토콜에서 받은 양만큼을 다시 프로젝트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환, 뭐 매도라고 보면 뭐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대출과도 좀 비슷한 또는 대출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받은 토큰, 위임하고 받은 토큰을 일단 현금화가 필요하면 현금화했다가 다시 K-스타에서 받은 리워드 보상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그 받은 만큼을 시장에서 재매수해서 다시 프로젝트 팀에게 받은 프로토콜 양만큼 유동화 토큰을 상환해야만 K-스테디움에서 나온 리워드, 본인의 리워드 보상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필요한 양만큼 현금화 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들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카데믹이나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해 달라. 다만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투자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 현금 유동성을 조금 확보해 주면서 다른 프론티어나 아니면 S1 분들이 아닌 그 외의 분들도 K-스테디움의 생태계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러한 문을 좀 열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이건 K-스테디움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이더리움 사이드라든지 타 뭐 크레이튼 사이드라든지 다 비슷한 메인넷 사이드에서 타 프로젝트 팀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K-스테디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미디움이나 K-스테디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K-스테디움을 관심 가져 하는 외부의 투자 프로젝트 팀들이 물론 이더리움도 하고 있고 하는 팀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온 건데 저희도 꼼꼼히 분석해서 저희 K-스테디움 생태계에 같이 윈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현재 열심히 그들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문서나 아니면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서 저희 SO하고 SOM 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알려달라, 자세히 안내를 해달라라고 이제 프로젝트 팀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K-스타디움 채널이나 아니면 별도의 블로그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자료를 요청하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 프로토콜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MS 킴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유동성 프로토콜은 잠시만요. 네. 유동성 프로토콜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기존 유저들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유저라고 하면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해서 SOP를 받고 그걸 위임하신 분들이라고 네, 저는 네, 이해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분들까지 사용이 가능하신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신 자금에 대해서 유동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동성 프로토콜은 기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SOP를 유동성 프로토콜을 통해 위임하게 되면 현금화 가능한 토큰이 지급되고 급하게 필요하거나 다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고요. 현금화하는 방법은 유동성 토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덱스나 아니면 중앙거래소를 통해 쉽게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수령하신 유동성 토큰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시던 리워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우는 결국 위임을 했는데
또다시 위임을 유동성 프로토콜에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위임하셨던 분들은 위임을 철회하고 유동성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시 위임을 하시고, 신규 투자분들께서는 위임을 아직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고 받은 SOP를 그 유동성 프로토콜을 통해서 위임하시고, 그리고 현금화하실 수 있는 토큰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본인이 100만 원을 커뮤니티 풀에 넣어서 SOP를 받으셨는데 그 SOP에 유동성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그 SOP의 일부분을 현금화, SOP를 직접적으로 현금화는 안 하지만 유동성 프로토콜을 통해서 받은 토큰을 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신규 투자도 진행을 해주시고, SOP를 기존에 위임하셨던 분들께서 위임을 해제하신 후에 유동성 프로토콜을 통해서 위임을 하게 되시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시다거나 하실 때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현금화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마 유동성 프로토콜을 잘만 활용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보상이나 기타 SOP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가 작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질문을 보니까 유동성 프로토콜 명칭은 정해졌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동성 프로토콜에 대한 상장 계획이 있냐는 말씀도 왔는데,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동성 프로토콜 프로젝트 팀에서 받은 티커는 인케이스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업체 개발사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인케이스타. 이 뜻은 인베스트먼트, 즉 커뮤니티 투자풀에 넣은 케이스타의 담보로 지급되는 토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인케이스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케이스타는 런칭 시에 제일 먼저 아테네 수합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추후에 거래소나 덱스의 경우는 추후 진행 상황이 있을 시에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팀에서 인케이스타는 거래소에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들었고, 같이 상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K스테디움과 미디움 협의해서 상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SOP를 위임하게 되면 1대1로 인케이스타를 받게 됩니다. 인케이스타는 거래소에 상장도 돼 있고 덱스에 뭔가 현금화할 수 있는 덱스의 풀이 있습니다. 그럼 인케이스타를 내가 일단은 100호를 투자풀에 넣고 100개의 SOP를 받았는데, 그 SOP를 유동성 프로토콜에 넣고 위임을 하게 되면 저한테 SOP는 없고 일단 인케이스타 100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SOP는 현금화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SOP를 가지고 유동성 프로토콜에 넣고 인케이스타 100개를 받았을 때 인케이스타가 거래소에 얼마로 상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장가를 보고 내가 10개를 일단은 매도하거나 또는 100개 전체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케이스타를 매도했을 경우에는 기업풀에 모아져 있는 본인의 보상은 유동성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업체가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 지급된 K스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케이스타로 100개를 받았던, 즉 50개를 매도했던 100개를 매도했던 그 인케이스타를 100개를 다시 시장에서 매수를 해와야 하고, 그 인케이스타를 다시 유동성 프로토콜 업체에 넣어야만 최초 K스테디움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K스타의 보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회장님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투자풀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 팀이 K스테디움에 합류하게 되었다.
정확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그 프로젝트 팀이 와서 설명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지나 아니면 아카데미 자료를 통해서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동안 너무 많은 질문들이 근데 공통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서요. 네. 네, 그거를 어떤 분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KUK와 K스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K스타와 KUK가 1대1로 교환이 되는 것인지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거는 박윤성 부사장이 한번 설명을 네. 네. KUK와 K스타는 K스타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KUK와 K스타를 이제 수화풀에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교환은 현재 NST와 KOK를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그 교환 툴에서 어떻게 교환을 하시냐에 따라서 누군가 어떤 걸 많이 매도를 하는지 어떤 걸 많이 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KOK와 K스타를 현재 동작하고 있는 수화풀에서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1대1이 맞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1대1이고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저분들이 덱스를 통해서 교환하는 어떤 양과 비례해서 수합 비율은 수시로 변경합니다. 그게 덱스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고요. 그래서 최초 수합은 1대1 기준이 맞다. 맞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요. 추후의 수합 비율은 변할 수 있다. 그 얘기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도 조금 연관된 질문인데요. 김문성님께서 어디죠? 여기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인 K스타로 바뀌게 되면 기존 KOK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K스타로 바뀌게 되면 KOK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해한 걸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KOK 경우 모두 K스타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 ERC가 아니라 그라운드 체인에 기반의 KOK는 티커가 K스타로 변경이 되고 커뮤니티 풀에 모여있는 투자금, KOK로 투자한 투자금도 모두 K스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물론 ERC20 기반의 KOK 토큰의 경우에는 기존의 명칭 그대로 KOK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스왑 풀을 활용해서 K스타로서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토큰, 메인넷 토큰과 ERC 토큰이 서로 공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맞는지 네네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무성님께서 두 번째로 채굴자산 이전 보상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채굴자산 이전의 보상 지금 뭐 50%, 40% 이제 10%까지 보상이 내려왔는데 결국은 보상은 변경될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채굴자산 이전의 프로모션이 마감되었습니다. 기존의 채굴자산 이전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제공받은 프로모션 재원을 통해 보너스를 지급해 드렸지만 해당 예산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상률에 대한 변경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겠지만 정확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독립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간단한 질문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다음 계획 중인 D앱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D앱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프로토콜도 사실 D앱입니다. 저희가 메인넷 위에서 올라가는 토큰을 그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하는 D앱이고요. 저희가 유동성 프로토콜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어나운스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 계획 중인 D앱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나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HG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HGH. 그 위에 올라와 있던 걸 저희가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 네. 투자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평가하고 프로젝트를 평가하면서 굉장히 고난이의 어떠한 레벨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좀 소리도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그 화면 잘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소리도 잘 나오십니까?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선정 기준 어떻게 되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인 선발 요건은 K스테디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또 K스테디움 D앱의 확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 중에 그 크립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그쪽에 네트워크가 좀 충분하신 분 또는 이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 보신 분들에게 가산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 심사역의 기능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전문 직업인 회계사나 또는 변호사, 변리사 혹은 창투사나 벤처 캐피탈 경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SOM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게임 종사자분들이나 웹3 3.0 서비스와 같은 컨텐츠 전문 심사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 또 창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우대 요건입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결국은 프론티어들 또는 SOM 분들에 대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요.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우리 그 SOM 분들의 훌륭한 어떤 경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신청을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이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믹이 설계된 프로젝트의 이코노믹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실사도 필요하고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분야 또는 게임 분야 또는 뭐 의료 분야 또는 각종 이러한 커다란 카테고리별로 전문 인력들을 좀 모셔서 사전에 저희가 투표 올라가기 전에 1차, 2차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공정하고 어떤 훌륭한 프로젝트의 선발 과정에 있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관심 있으시고 그쪽 분야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현재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질문을 빠르게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고액자산 이전이 이번에는 왜 SOP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박윤성 부사님께서 네. 네. 그러면 요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SOP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브릿지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브릿지가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K스타디움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 그 채굴자산 이전, 채굴자산 하고 계신 것들을 이전을 해서 K스타디움의 SOP를 지급받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지갑에 가지고 계신 물량을 저희가 SOP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K스타디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하게 됐고요. 뭐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2주간 먼저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2주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산 이전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보상이 2%에서 6% 언제쯤 인상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일단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언제쯤 시행이라기보다는 그 시행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 지표를 먼저 포럼에 공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2%에서 6%로 올리면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을 먼저 포럼 측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사실 스케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안에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먼저 공지 드리고요. 그 추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다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시베가스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루이 토큰 총 발행량 궁금하다는 말씀도 순호님께서 네, 하시네요. 예. 네. 루이 토큰에 대한 그 토큰 이코노미나 분배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발행되는 양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행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에 발행되는 양과 그것들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독립염인가요? 염동님이라는 분이 직원들도 K스테디움에 참여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저희 직원들도 자유롭게 K스테디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코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좋은 거니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죠. 참여를 권장할 이유도 없지만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개개인별로 직원들도 과거에는 조금 참여를 조금 자제하라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K스테디움에 네.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케이스타디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NST도 많이 네. 많이 구입을 해서 NST를 많이 샀다라고 자랑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은주님께서 소액으로 코플레이 스테이킹 하신 분들의 K스테디움 참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700불 이하의 분들은 자산 이전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10원이든 아니면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1억이든 저희한테는 소중한 저희의 참여 유저분들이시고 또는 SOM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금액이 작다고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저희가 진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항은 절대 없고요. 각자에 맞춰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하실 수도 있고 K스테디움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뭐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과에 대한 미팅은 줌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과 줌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나 또 정책이나 케이스 스터디의 방향성에 대해서 열심히 이사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시로 연락, 이메일은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같은 시간에 줌 미팅을 통해서 열심히 대화하고 있고 좋은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선 정말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700 안 되시는 분들도 커플로 옮길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추가 채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채굴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K스테디움의 자산 이전은 $700든 $100든 뭐 $5든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 K스테디움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10시 17분인데 아마 인터넷상 송출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시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게 끝나더라도 포럼을 통해서. 네, 포럼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터닝 포인트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덱스나 기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6월 정도부터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측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갑자기 끝날 때 인사말 드리려고 했더니 엄청난 질문이 또 쏟아지고 계시는데요. 싱글 스테이킹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덱스가 구현될 때 싱글 스테이킹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도 설명을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게 K스테디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들어와서 응원을 받고 힘을 받고 또 이렇게 와서 뭔가 에너지를 받으면 저희 직원들 지금 앞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참여도 높은 우리 SOM 분들을 보고 나서 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들 또는 잘못된 사항들도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SO 분들의 정말 훌륭한 참여 자세에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K스테디움을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오늘도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벌써 10시 18분이네요. 또 이렇게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오픈하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리로서 다음 미드업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SOM 분들 또 SO 분들 또 프론티어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 말 다시 뵙게 될 때까지 이 우리 K스테디움은 우리 모두 일보 전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나잇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